enjoy it. Avengers! Assemble.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자정이 넘었고요. 이제 4월 4주차가 불쑥 다가왔습니다. 코스피가 1900을 돌파해서 지금 안정권에 들어와 있고요. 외인이 드디어 30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디톡스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 정치 경제 시황 지도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이 경제 재개 3단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주지사들의 역량에 따라서 알아서 오픈해라 라고 얘기한 상태고요. 그리고 계속 중국에 대해서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경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국 총리께서는 이제 코로나가 완치되셨고요. 지금 오펙이랑 오펙 플러스는 추가 감산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20불 밑으로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공포 구간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유가는 당연히 오를 거예요. 당연히 오를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발언이긴 하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오릅니다. 이런 거는.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먼 미래는 아닐 거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조기 방한 추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얘기가 없고요.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예, 북한은 이제 미국에 친서를 보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영상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그 자료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우린 보낸 적 없다고 이러고 있던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북주가 굉장히 나이스하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물음표가 뜨네요. 일본은 이제 확진자 증가세가 우리나라를 돌파했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 컨티뉴어시 플랜은 이렇게 가동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상기해 보시고요. 자, 이제 위클리 대시보드입니다. 호재 포인트를 보시죠. 미국이 3단계 경제재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 결정에 따라서 하라고 했고요. 근데 여기서는 재확산 주의를 무슨 소리지? 재확산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호재이자 악재일 수도 있겠네요. 미국이 중기 대출을 추가 지원한답니다.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인데요. 재원이 바닥났다라고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지원을 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렘데시비르 효과를 입증했답니다. 이제 추가적인 좋은 뉴스가 나오면 증시가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악재 뉴스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죠.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추가 감산 논의를 한다는 건데요. 이제 2천만 배럴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친서를 교환했다는 게 이제 호재로 작용할 뻔했는데 지금 북한이 갑자기 아니다고 해버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악재 포인트를 보시면 이제 두산그룹 채권단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자산을 매각해라는 요구가 나왔고요. 요구가 불발되면 이제 증시 악재가 가능하겠죠. 이러면 뭐 두산이 워크아웃 하나 이러면서 막 이제는 CM그룹처럼 하락을 이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요. 항공업계의 셧다운이 6월까지 연장됐답니다. 이거 굉장히 불안한 포인트긴 합니다. 만약에 도산이 되면 셰일업계랑 항공업계가 먼저 할 거예요. 항공업계는 ABS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설명이 어려우니까 대충 말씀드리면 달러로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비행기 같은 걸 담보로 맡겨요. 약간 그런 건데요. 이제 달러 경색 우려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경제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1분기 GDP랑 기업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요. 예상을 다 했습니다. 안 좋을 거라고. 근데 이거를 악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배당 시즌이니까 역송금 우려가 발생할 겁니다.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팬데믹 사태로부터 살만해지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활발 타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타격이 심각한지는 아시죠, 다들? 2018년 10월에 그 폭락장이 생각납니다, 갑자기. 예, 이제 그 전 세계 확진자랑 그 사망자 수의 상승세가 약간은 꺾이고 있습니다. 약간은 꺾이고 있어요. 치료제 개발을 보시면 지금 현재 길리어드가 좀 치고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조용합니다. 그 국내를 보면 이제 셀트리온이 항체 후보군 38개를 선별했대요. 그리고 이문메드는 이제 해외 임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강약품은 이제 국내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신풍제약이 아산 세브란스 병원이랑 임상 중인데요. 이 클로로퀸이죠. 이게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약간 호재가 있을 법도 해요. 다음 주에. 치료제 관련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건. 이 백신 개발은 아직은 지지부진하긴 한데요. 지금 현재 모더나랑 이노비어가 임상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도메스틱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치료제랑 백신 개발은 뉴스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낙관론자, 폭락론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예, 나이스떡님이신데요. 현자님 영상은 어떤 유튜브보다 분석 내용과 자료가 훌륭해서 매일 빠짐없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답니다. 제가 경계를 극대화하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인버스를 분할 매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첫 비관론이다. 인버스를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고 있다고 하셔서 헷갈립니다. 라는 건데요. 낙관론자랑 폭락론자가 있으면 저는 3월부터 증시가 하락할 때부터 저는 낙관론의 베이스에 경계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대응론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용어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전 대응론자입니다. 저는 폭락론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상승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하지만 전 낙관론을 베이스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3월 19일 인근 폭락할 때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했었습니다. 그때 비아냥거렸던 댓글 되게 많았죠. 기억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얘기할 때 이 말인데요. 인버스는 한동안 매수하지 않고 있다. 추가 상승 여력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런 댓글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인버스는 한동안 매수하지 않음이라고 적어놨지 않나요? 제가 좀 헷갈려요, 이런 거는. 아, 이것도 안 켰다. 예, 다시. 자, 제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라는 포트는 지금 현재 제 포트에서 5.66%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때 단타 한번 치고, 자, 하락할 때부터 조금씩 사고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근 2주 정도, 약 기간으로 보면 2주죠. 금요일에 좀 상승을 크게 할 때까지 저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예. 제가 인버스는 한동안 매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는 계속 낙관론이 깔려 있었어요. 비중을 많이 안 늘렸죠. 비중을 많이 안 늘리고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부터는 비관론으로 약간 그러니까 비관론이 점점 더 커지면서 여기서부터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면 비중을 좀 늘려나가겠다라는 얘기였어요. 상세 전략을 제가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버스를 매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들어봐도 그래요. 아무튼 예 그렇고요. 비중을 늘리지 않고 지금 관망 중입니다. 인버스는 아직 폭락 베팅을 하지 않았고 인버스를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고 있었고 지금부터는 큰 상승 시부터 비중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 현재 비중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 포트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락을 바라진 않았겠죠 계속. 근데 해지 차원에서 인버스를 조금씩 사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뭐 5.66%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크겠죠. 중요한 건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온 겁니다. 코스피가 1900이고 코스닥이 630 수준이에요. 증시가 4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가 있는 거는 약간은 좀 당연한 스탠스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다가 여러 가지 나오는 지표들이나 뉴스가 약간은 좀 모호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한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연속된 매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뻔히 보이는 수가 나오니까 약간 의심하고 보자는 얘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테마주는 단기 투자로 합니다. 오늘 또 이런 댓글도 보이더라고요. 예, 댓글을 보니까 왜 여긴 테마주만 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데 최근에 유입이 좀 많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유입이 많아서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 다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테마주는 단기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중형 캡 이상의 우량주 투자를 주로 합니다. 저는 중장기 투자자입니다. 또 단기 트레이더도 아니에요. 그냥 전 트레이더랑 투자자는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저는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중장기 투자자입니다. 예, 제가 계속 이렇게 단기적이라고 적어놨는데 한 번 더 강조를 해놨고요.
바이오, 대북주, 정책주 위주로 단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스탠스로 갈 거고요. 진단키 치료제 백신은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트겠죠. 하락도 클 거고 상승도 클 겁니다. 그 예, 이 저만의 고충을 처음은 아니지.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제가 3월 말에 작성한 내용인데 기억나시죠? 그때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예, 제가 그때 3월 말에 하락할 때 그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계속 사고 있었고 그런데도 하락을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니까 비아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인데 저는 평소에 유튜브 방송하기 전에 이 정도는 받아야겠네? 아니라면 어차피 나중에 오를 거니 뭐 좀 더 기다려야겠네. 좀 돌아가지 뭐. 아몰랑 하락하는 동안 단타나 치자. 약간 저는 이렇게 스탠스를 가지고 맨날 투자를 했었는데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나니까 약간 좀 달라져요. 예. 이 바닥 수급이긴 한데 내가 바닥이라고 말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말 바꾸지 마세요. 뭐 계좌 까셈 뭐 이러고 이때 바닥이라며 공부 더 하쇼. 예, 외국인 엑소더스인데 뭘 모르네. 차트 보고 투자하다 깡통 차요. 이분들 제가 댓글 다 삭제했지만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안녕하신가요? 예. 그렇게 말하시면서 그럼 인버스 몰빵하셨겠죠. 그럼 지금 굉장히 손해가 크시겠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거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냥 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제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제가 돈을 요구한다거나 강제로 영상 시청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돈 벌었다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손해면 손해다. 저 손해본 건 손해봤다고 합니다. 이익이면 이익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매매 내역을 안 까면 또 안 깐다고 뭐라 하고 까면 자랑한다고 뭐라 하고 제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에게 굳이 댓글로 이런저런 챌린지 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저는 약간 이런 목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특히 그 약간 댓글을 태클성으로 거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영상 시청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무튼 예, 이런저런 챌린지는 제가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저보다 투자나 정보 수집 정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보지 마세요. 예, 진짜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직접 방송하세요. 예, 이건 제가 진솔한 부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견 교환이나 안부 인사 등 제외하고 그냥 삭제 차단하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시 언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 마지막 푸념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악재 호재인데요. 악재가 발생할 만한 게 보이면 이제 확진자 증가세 확대겠죠. 이게 굉장히 저는 우려됩니다. 지금 미국도 리오프닝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좀 다행히도 좀 천천히 오픈하고 있습니다. 좀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하죠. 하이힐드 채권 파산 위기는 계속 블랙스완입니다. 지켜봐야 되고요. 변종 지속 발생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건 다행입니다. 호재를 보시면 이제 증시 안정자금 투입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유 추가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한다라는 게 호재에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매수로 전환을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기 때문에 지금 후보군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메디톡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디톡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잘 보시면 메디톡신주의 제조, 판매, 사용을 잠정 중지시키고 품목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게 다 사실이죠. 예.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근데 여기서 그 가설이 있습니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및 여가 정보를 조작해 국가 출하 승인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판단입니다. 사실 아니에요. 아직 사실 아닙니다. 내용 및 원액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고 봤다. 이것도 봤다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식약처는 이번 사건은 제품 효과와 관련된 것으로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것도 판단이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메디톡스에 악재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악재가 맞습니다. 악재가 맞고 이건 아니죠. 예. 자, 메디톡스 주가 흐름 및 주요 이벤트를 보시면 이랬습니다. 지금 이것도 약간 재밌는데요. 지금 현재 대표이사 구속영장이 3월에 떴었죠. 제가 그때 단기 트레이딩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때 뭐 상승의 끝은 못 먹었지만 어느 정도 먹고 나왔죠. 전 임원의 구속영장이 2월에 떠서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예전부터 보시죠. 대웅제약이랑 민사를 2016년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있고 나서
증권사 목표가가 하향됩니다. 이것도 증권사 작태를 한번 보세요. 예. 목표가 하향을 외치고,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보세요. 예. 3분기 실적 기대치 못 미치고 목표가 하향 삼성증권. 예. 진짜 이런 못된 놈들. 예.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거의 고점 부근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예상이 가죠. 예. 목표가 상향을 합니다. 예. 국내 톡신 고성장세, 뭐 실적 성장 지속, 목표가 1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이놈들의 작태가 보이시죠? 여기 뻔하죠. 예. 이 바닥 찍고 올라가는데 목표가 상향. 예. 아, 목표가 하향입니다. 죄송합니다. 목표가 하향했어요. 예, 좀 이상했어요. 예. 목표가 하향을 하죠. 상승할 때. 그또 상승하고.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은 여기 2018년 7월부터 계속 메디톡스를 팔고 나갔습니다. 기관 투자자를 보면 그냥 뭐 변동성은 뭐 좀 크지만 보시면 약간 예, 그래도 뭐야. 좀 하방으로 팔고 있었다 정도고요. 결국에는 이 시점부터는 개인 투자자만 샀어요. 계속 샀고, 자, 대차 잔고는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계속 들고 있었어요. 이때 뭐 폭발적으로 한번 올라갔던 거는 예,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고점 때 완전 고점부터 시작해서는 예, 완전 이거 안 보인다. 예. 어떤 분이 노란색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잘 안 보이네요.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대차 잔고가 상승하고 있고, 오늘 제가 좀 늘어지네요. 방송이. 죄송합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이 잘 안 되네. 자, 일단은 예, 대차 잔고가 좀 상승하고 있었고요. 공매도 잔고 수량은 보시면 이 정도면 변동이 좀 크진 않습니다. 전 대차 잔고랑 지금 공매도 잔고랑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게 좀 신기하긴 해요. 하지만 공매도 잔고가 늘고는 있었다. 지금 대차 잔고가 확 늘어난 거 보면 이 악재를 이때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공적 제보를 이때 했거든요. 19년 5월입니다. 19년 5월에 했는데 이때 그 퇴사한 전 임직원이 했답니다. 전 임직원이 공적 제보를 했고 이때부터 계속 이슈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슈가 있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신라젠이랑 HLB 음모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럴 때는 대응하는 방법이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단순하게 대응해야 돼요. 일단 만약에 월요일날 하한가로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보고 제가 그때 HLB 하한가를 계속 갈 때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전략은 제가 봤을 때 유효했다고 봅니다. 유효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한가를 계속 지켜보다가 그 하한가 잔고 물량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하한가 잔고가 풀리고 하한가 잔량이 풀리고 그 다음에 좀 변동성이 좀 완화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죠. 저는 HLB 크게 못 먹었습니다. 크게 못 먹긴 했지만 그 뒤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예, 거의 12배가 올라갔습니다. 약간 그런 사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메디톡스는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이 메디톡신이 얘들 매출의 90%입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외국인 비중이 50%에서 40%까지 줄었어요. 근데 여기서 집중해 볼 만한 게 외국인이 40%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이 비중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완화되면 그때 좀 지켜보면서 추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메디톡스는. 예, 그리고 코스피 흐름별 외국인 보유 비중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거니까 단순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체계적 위험 이후에 다시 매수세로 돌아왔었다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현재 금요일에 3천억치로 매수했는데 이게 추가 매수를 담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할 확률은 있다. 그러면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제가 예상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 하방 경직성을 말했을 때가 2주 전입니다. 제가 생각한 하방 경직성은 코스피가 1500 라인이었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 1900입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1500에서 1400까지 하방 경직성이 예상된다라는 거였는데 지금부터 400포인트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예상하지만 그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리먼 사태 코스피 흐름 다시 한번 보시면 저때 삼성전자 다이버전스가 있었고요. 외국인 쌍바닥이 있었다는 거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먼 사태 코스피 흐름 보시면 외국인 쌍바닥 찍고 박스권,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먼저 박스권 돌파하고 다이버전스 구간이 발생하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이 흐름에 대한 상세 설명은 지난주 영상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이제 리먼 사태 코스피 흐름입니다.
여기서 현재인데요, 현재. 현재 및 향후 흐름을 보시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예,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자, 보세요. 이게 미중 무역 분쟁 때인데요. 미중 무역 분쟁 때 떨어졌던 거, 이때가 미중 무역 분쟁이었죠. 이 19년도에 그 한일 경제 전쟁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1900이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지금 투자자 예탁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외국인 비중인데요. 지금 외국인 비중이 아직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3천억을 매수해서 여기서부터 돌아온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거래량도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러면 저는 약간 보관법을 써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보관법이에요. 그리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있었던 거를 그대로 투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머신러닝에서 회귀 분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가는 이렇게 오르다가 약간 쌍봉을 찍고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고 이때 외국인 비중은 이 쌍봉을 찍을 동안 상승하다가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거죠. 자, 외국인 쌍바닥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거래량은 지금부터 줄겠죠. 조정 때는 줄다가 약간 하락을 시작하면 거래량이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평탄해지면서 상승해요. 이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투자자 예탁금은 계속 올라가다가 하락할 때 투자자 예탁금이 확 투입되겠죠. 투입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상승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갈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프레임을 잡아놓고 그 뒤부터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비관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대로 횡보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지만 약간 시나리오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전제를 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리먼 사태 때랑 금융의 흐름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 박스권 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주 팬데믹 충격 보여줄 경제지표 주의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이제 국내 증시는 신종 코로나 충격을 확인시켜줄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 자, 충격을 확인시켜줄지는 모릅니다. 예. 주식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예. 뭐 그래요. 폭락 장세를 거친 코스피 맞죠? 악화된 경제 지표를 이미 예상하고 반영한 상황은 모르죠. 모릅니다. 현재의 반등세를 지속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모르죠. 예. 자, 2%가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얘들은 2%를 합니다. 제가 2%문에 대한 좀 무서움을 말씀드렸죠. 예, 증시에 또 다른 공포를 몰고 우려도 있어. 우려죠.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동학개미 운동의 주역인 개인 투자 맞죠? 의 시선. 자, 시선이 이 1분기 실적에 맞춰져 있다라고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시선을 강제로 이 실적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반짝하게 실적 다들 관심 없을 거예요. 실적에 관심 없고 지금 뭐 치료제가 뭐 개발되나? 치료제 상승하나? 다음 테마는 뭐가 오르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연내 계속 지금 GDP랑 그 실적 봐야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뻔히 안 좋게 나올 수치들이에요. 예. 역성장 가능성이 크고 이거 다 사실이죠. 부정적 영향이 1분기 집중돼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 맞죠. 지난달 수출은 0.2% 감소해 비교적 선방했죠. 예, 수출이 19%나 급감했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 타격이 본격화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직 타격이 없는 걸 수도 있고요. 이게 타격이 끝난 걸 수도 있고요. 타격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몰라요. 실적 발표 있고요. 그럼 현대차 실적 별로 안 좋겠죠? 기아차 별로 안 좋겠죠? 하이닉스 모르겠어요. 예, 하이닉스는. STS 얘들도 애매모호하네요. LG 디스플레이는 약간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하니 많이 얘기 나오죠. 포스코 별로 안 좋겠죠? 예,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올해 들어 기업의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예, 맞습니다. 경제적 타격을 확인하는 가늠자로 작용될 전망이다. 예, 가늠자로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한 달간의 순매도 행진을 멈추고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추세적 기조를 전환해 타자를 지속한다면 코스피가 부정적 경제지표 악영향을 극복하고 현재의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 쓸모없는 말이죠. 예, 이거 쓸모없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 하고 있어요. 예. 외국인이 그 추세적으로 사주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을 경제 지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페이크 주의하세요. 폭락장에서 줍줍 개미들 다 같이 웃었지만 이젠 다르다. 이제 동학 개미를 조금 분산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겠죠. 이거 뭐야? 오, 예. 펀드 매니저가 가장 힘들어할 때는 보유 종목 주가가 급락할 때가 아니라 갖고 있지 않은 종목들의 주가가 치솟을 때입니다. 예. 이 말 되게 웃기지 않나요? 예. 펀드 매니저가 힘들어할 때가 그럴 때랍니다. 예, 이제 이 같은 차별화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에 의해 주가가 일제히 오르기엔 시장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모든 것이 그렇듯 이거 되게 소름입니다. 읽어보세요. 하락한 후에는 일정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근데 왜 하락할 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죠? 폭락장에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때 기사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신기하네요. 근데 모든 것이 그렇대요. 공포에 질려 주식을 마구 내던지는 패닉셀링 맞죠? 일단락된 후에는 저가 매수에 나선 세력들에 의해 주가는 반등합니다. 어이구 그러세요? 아직 바닥이 멀었다고 하셨는데 전부 다.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맞죠? 반등이 나타난 다음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 즉 단기 조정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단기 조정 당연히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이걸 다 예언했다는 듯이 얘기하고 먼저 밑에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조정이 있을 거예요 얘들아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숨고르기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래요. 아이고 자연스럽대요. 그렇다면 단기 조정은 언제 나올까요? 시장은 상반기 기업 실적 부진을 확인해야 숙제를 해결해. 자, 이제 기업 실적 부진이 나올 거니까 조정 줄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상황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갑자기 미국을 끌고 오고 있어요. 만만치 않은지 모릅니다. 얘들 이제 채무 불이행 우려해서 대손 충당금 대폭 늘렸죠. 이게 마이너스 큰 김에 어차피 실적 안 좋았을 거니까 대손 충당금이나 확 늘리자라고 해서 1, 2분기에 늘렸대요. 자, 하지만 실적 부진 악재도 최악의 숫자가 그리 큰 충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숫자가 나와도 에이 뭐 약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속에 숫자가 아주 나쁠 것이라는 식으로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번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거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 분명한 것은 앞으로 프리미엄 받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 간 격차가 분명하게 갈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진짜 쓸모없는 말 하고 있죠.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선 쏠림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는 다 같이 추락하지만 오를 때는 개별 플레이를 합니다. 이것도 낭설입니다. 여러분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졌나요? 그때? 오르는 종목도 있고 오르는 테마도 있습니다. 오를 때는 또 개별 플레이예요. 이런 것도 프레임입니다. 사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를 마치 이렇게 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도 아니고 이런 건 또 확실하게 얘기해요. 자기들은 주식 종목 선택이 고민될 때 읽어볼게요. 이거 귀로만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식 종목 선택이 고민될 때 당신이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서 채소와 생선을 고를 때 무엇을 보나요? 주변에 다른 쇼핑객이 사는 걸 따라 집어드는지 아니면 본인 세심히 비교 관찰해서 고르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한마디로 자기가 소신 가지고 매수하는지 아니면 남들 상승하는 걸 따라 사는지를 네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입니다. 싸고 좋은 물건을 고르는 건 쉽지 않지만 그것이 쇼핑의 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진짜 바닥 칠 때 오른다고 하는 사람 없었는데 소름입니다. 진짜 이제 와서 당연하다는 듯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외신입니다. 자, 몇몇 주가 이제 팬데믹 제한에서 좀 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세요. 3단계로 얘기했죠. 자, 어닝 이게 딜루지라는 건데 약간 좀 홍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S&P 500에 있는 거의 한 100개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거란 얘기예요. 되게 재밌네, 표현이. US가 이제 Initial Job Loss Claim을 약간 좀 완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지표가 약간 이게 500만 정도였나? 500만 정도였는데 이제 한 400만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유로존의 PMI가 아주 고통스러울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PMI 발표가 있죠. UK 데이터가 이코노믹의 이번에 그 팬데믹 사태의 그 경제적 타격에 처음으로 드러나는 숫자랄 거예요. 다음 주 경제 지표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입니다. 북한이 어떤 편지도 보낸 적이 없다. 트럼프 발언 하루 만에 반박했습니다. 이거는 내일 대북주가 약간 출렁이겠네요.
전 좀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대북주는 좀 안정적인 수익권이에요. 그래서 하한가를 가도 관계없습니다. 라임 운영 결국 퇴출, 배드뱅크 만들어 수습한다. 라임이 투자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이 뭐야. 예, 지금 보시면 뭐 폴루스 바이오팜 얘는 뭐 지금 아니죠. 파티 게임즈 아니죠. 리드 하이 뭐 한류 타임즈 이런 것들은 일단은 좀 손대고 있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양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쭉 보세요. 이런 애들이 지금 현재 라임이 투자하고 이거 어렵다. 예. 제가 여러 가지 기능을 쓰다가 그냥 넣은 건데 좀 어렵네요. 예, 아무튼 지금 저런 종목들이 약간 악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막 팔아 제끼겠죠. 배드뱅크가. 방역 찬사에 취해 경제 충격 과소평가 오중 쓰나미 덮친다. 이런 기사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자, 도산 위기 기업들 곧 쏟아져. 어휴, 예, 진짜 무슨 그런 확신을 재정 수요 폭증에도 실탄 없어. 글로벌 수요는 끝없이 추락한다. 급증한 가계대출 시한폭탄. 취업자 20만 명 가까이 줄어. 예. 이미 처참한 장면들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셰일 유전 생산업체인 화이팅 페트롤리엄이 그런 예다. 약간 살짝 지나간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약간 읽어보고 경계심을 늘릴 필요는 있지만 좀 의도가 뻔히 보이는 기사입니다. 약간 대한항공 날개 묶인 틈타 삼자연합 한진칼 지분 좋은데 추월. 한진칼은 진짜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슈팅 나오고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한진칼은 좀 위험합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지금부터 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고점과 저점을 따져봤을 때는 고점에 가까울 확률이 높겠죠. 약간 확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건. 국내 진단시장 히든 챔피언 마침내 미 FDA의 관문 뚫었다. 이거 오상 헬스케어죠. 오상 헬스케어인데 상장 종목은 오상 자이엘입니다. 그러면 오상 자이엘이 아마 시초가가 좋게 시작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한 단타 전략을 세워놓고 와이프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진단키트를 상승을 시작하면 전 팔 겁니다. 예, 팔고 나올 거예요. 이거에 이어서 치료제도 약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약간 팬데믹 관련 종목들이 월요일부터 좀 약간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랑 제가 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도 전략이랑 이런 걸 좀 세워두고 자야겠습니다. 자, 한일 경제 전쟁은 아직 이슈가 없고요. 예, 미중 무역 분쟁도 아직 이슈가 없는데 지금 약간 발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지금 현재 지켜봐야 될 거는 딴 건 다 뭐 안 좋게 나올 건데 독일의 경제 전망 지수가 살짝 예측치보다 좋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원유 재고가 발표되는데 지금 유가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저런 거 좀 집중해 봐야겠지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시면 약간 이전보다 좋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이후에 수요일 날 또 그 한국 GDP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이후에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월화수는 약간 눈치 보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요 이벤트를 보시면 이제 20일 산통부의 차관이 소부장 기업 현장 방문을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방문한 기업들의 약간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소부장이 지금 조정폭이 컸어요. 그리고 지금 반등할 때 약간 누나 몰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일에는 한국의 4월 1일부터 20일 수출입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4월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이건 보셨죠, 앞에서. 산통부 장관이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합니다. 지금 힘들겠다 죽겠다라고 하겠죠. 22일엔 한국 3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되고요. 23일에는 한국 1분기 GDP 총생산이 발표됩니다. 기재부가 10대 규제 개선 TFA를 하고요. 저런 것들도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있었죠. 그 생각나는 종목이 마크로젠인데 마크로젠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이 있습니다. 수소전기차가 지금 최근에 좋습니다. 저는 어차피 하락했을 때 매집을 해뒀기 때문에 좀 상승을 좀 지켜볼 예정이에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좀 종목들을 추리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주로. 자, 미국 아마케는 지금 연기됐죠. 8월경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약간 아쉬워요. 전 그 에이벨 바이오를 좀 이 미국 아마케를 타겟으로 좀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승폭이 약간 둔화되고 있죠. 그래도 지금 현재 나쁜 포지션은 아닙니다. 나쁜 포지션은 아니고 좀 지켜보고 있고요. 5월 29일에 있는 미국 임상 종량학회는 진행이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상태로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 좀 모릅니다. 신라젠 뭐 기타 등등 종목이 있죠. 저런 좀 글로벌
그 바이오 컨퍼런스는 미리미리 체크해 두는 게 좋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은 지금 현재 좋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지금 다우존스는 뭐 그러니 해도 나스닥은 지금 현재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V자 반등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V자 반등 없다라고 한 사람들은 진짜 오른손 드셔서 머리를 세게 후려칩니다, 진짜. 자, 코스피는 지금 보시면 이제 한일 경제전쟁 당시 정도로 돌아갔어요. 돌아갔고,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해서 2000쯤 되면 거의 그냥 정상 증시로 돌아온 거예요. 정상 증시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부터 V자 반등을 노리고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 더 올라가겠지라고 계속 홀딩 하시는 것보다는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 약간 저항선까지 와 있어요. 일단 저항이긴 합니다. 저항이기 때문에 상승의 억제를 좀 받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엄청 팔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트의 수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불안감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설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마이너스는 덤덤하고 플러스일 때부터 불안해진다고. 이 수익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코스닥은 지금 현재 저항이 70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아직 상승력이 좀 있어 보여요. 숏 포지션입니다. 지금 보시면 신용 잔고가 계속 늘고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좀 불안하긴 하고요. 신용 잔고가 는다는 건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투심이 별로 안 좋은 상태고 물 타는 신용이 들어오면 그게 곤란한 거예요. 불 타는 신용은 괜찮습니다. 불 타는 신용이 발생해야지 증시가 신고가를 쭉쭉 뚫고 갑니다.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도 다 신용 때문이죠.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은 좀 그렇다 치고 지금 투자자 예탁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고 대차 잔고가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공매도 잔고는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되는 공매도를 계속 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공매도를 치면서 공매도 잔고가 안 줄었다는 건 공매도 상환을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직 공매도 상환을 하지 않은 거면 바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메이저 세력들이요. 이거는 현재 공매도 금지 기간입니다. 야간 선물은 고장난 시기입니다. US 달러 인덱스는 지금 현재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 저게 삼각 수렴인데요. 이제 방향성이 결정될 타이밍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수렴하고 있죠. 이게 주봉이니까 그런데 일봉으로 보면 딱 수렴하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든가 기술적 분석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는 원달러 인덱스는 저걸 따라가겠죠. 위안은 현재 포치 상태입니다. 포치 상태라서 좀 위험하긴 하죠. 원자재 주간 동향입니다. 지금 그 유가가 중내산해해도 지금 현재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중내산해해도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골드 컨트랙은 지금 그 골드만삭스니 뭐 아니면 뭐 투자 뱅크니 지금 상승한다고 난리치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골드가 그렇게 폭락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폭락할 일은 없는데 지금부터 상승을 시작하면 되게 위험하겠죠. 그럼 상승을 크게 한 다음부터는 이제 또 개인 투자자가 사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 그때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BDI는 지금 크게 반등했습니다. 이게 선행한다고 했죠. 6개월 선행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면 아마 신흥국 지수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디내믹 익스체인지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렇지만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게 약간 불안한 거예요. 디내믹 익스체인지가 떨어지면. 자, 이제 본원 통화입니다. 본원 통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돈이 풀리고 있다는 거고 M1 통화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M1 통화도 보시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자, 페드의 대차 대조표도 지난주에 대비해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0년물입니다. 10년물은 다시 좀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을 예상하는 세력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10년물과 2년물 차이는 뭐 10년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떨어졌죠. 2년물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0년물과 3개월물은 아직은 뭐 안정적입니다. 테드 스프레드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1을 약간 바로 밑으로 생각하거든요. 1보다 올라가면 좀 약간 위험한 겁니다. 이게 리보 차이기 때문에 리보가 굉장히 중요한 수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1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일단 그냥 간단하게 1을 넘어가면 안 좋은 거다. 1 밑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오늘은 좀 약간 뇌가 좀 텅텅 비었나 봅니다. 좀 약간 생각도 좀 멍하고 오늘 좀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자료 작성이 좀 빠른 편인데 오늘은 이 자료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정도로 머리가 좀 안 돌아갔습니다. 좀 오늘 얘기하는 것도 좀 막히는 게 있고 예, 좀 생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좀 잘 해결해야겠죠, 스스로가. 여기까지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